뭐 중간고사 아쉬운 분들도 있을 거고 만족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조금 더 갈고 닦으면 쌤이랑 이제 개별적으로 상담을 다 진행을 했잖아, 그지? 그러면서 쌤도 조금 더 개인적으로 더 챙길 테니까 열심히 해봅시다. 자, 확률 단원인데요. 바로 넘어가죠. 70페이지에 이제 용어들 몇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꼭 외워라 이런 거는 아니니까 필요한 것들만 체크해놓고 나중에 한 번 더 복습하시면 되겠어요. 특히 오늘 복습 그냥 한번 하세요. 자, 시행과 사건에 대한 얘기인데 용어부터 보면 시행은 주사위 동전을 던져가지고 그 결과가 위원회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라고 하지 않아요. 즉 어떤 액션을 얘기를 합니다. 시행이라는 단어는 액션이야. 뭐 동전을 던지거나 주사위를 던지거나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거나 이런 액션들을 전부 시행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표본 공간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보게 될 건데 표본 공간 한번 읽어보면 위에서 어떤 이제 실험이나 관찰을 한대요. 그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 그래서 표본 공간이라 함은 모든 결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서 영어로 sample space라고 해서 대문자 S로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모든 결과의 집합 또는 이제 집합으로 연결을 할 건데 이거를 전체 집합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를 한번 던진다 이게 시행이 되는 건데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눈은 1부터 6까지 전체 6개가 있는 거지, 그지? 이걸 우리가 전체 집합,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넘어가서 사건, 이벤트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는 표본 공간, 우리 방금 표본 공간은 전체 집합이라고 했어요. 그것의 부분 집합이야.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사건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관심 있는 이라고 붙여줄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는 1부터 6까지라고 했는데 그 중에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다 라고 하면 이제 관심이 짝수에만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럴 때는 뭐가 있어요? 2, 4, 6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근데 2, 4, 6이 난데없이 나온 게 아니라 아까 표본 공간이라는 곳에서 일부분을 가져온 거잖아, 그치? 그래서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느낌이 뭐예요? 확률을 다루는데 이제 확률을 다루는데 용어들을 배우고 있는데 얘네들이 집합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근원 사건 이 용어는 자주 볼 용어는 아닌데요. 한 번씩 튀어나올 때마다 이거를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아서 요거는 한번 체크해놓고 몇 번 복습을 해주세요. 알겠죠? 별다른 얘기는 아니고 아까 표본 공간이 전체 집합이라고 했는데 그것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가 하나짜리래요. 요게 중요해요. 원소가 하나짜리. 여기 별표 쳐놓을게. 그래서 조금 전에 주사위 던지기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하는데 그것의 근원 사건 뭐 이렇게 쓸게. 주사위 한번 던지는 것의 근원 사건은 뭔가요? 라고 하면 아까 전체 집합이 1부터 6까지였잖아, 그지? 그것을 하나 부분 집합으로 만든 녀석이야. 즉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2의 눈이 나오는 사건, 3의 눈이 나오는 사건, 4의 눈이 나오는 사건, 5의 눈이 나오는 사건, 6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거 하나를 근원 사건이라고 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냥 하나짜리. 그래서 자주 보게 될 녀석은 아니고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5번, 6번 이 용어 구분이 좀 필요한데 5번에 전 사건이라는 것에서 전 사건은 전체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의 공 사건은 공이라는 말이 비어있다, 비었다. 그러니까 사건은 사건인데 비어있는 사건이야. 즉 원소가 비어있는 사건. 그 뭐야 이거? 결과가 없다는 얘기지, 그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마치 전 사건은 우리 집합에서 전체 집합으로 보시면 되겠고 공 사건은 공집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전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며 이것은 표본 공간과 같다. 아까 표본 공간을 전체 집합으로 보자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전 사건은 전체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주사위를 던지는데 자연수가 나오는 사건이야. 뭐가 있니? 1부터 6까지 다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전부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사건을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전체 사건이라고 보는 거야. 괜찮지? 그런데 뭐 사건, 관심 있는 사건을 조금 바꿔가지고 주사위를 한번 던졌는데 음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했어. 그럼 주사위 눈이 음수가 없잖아. 이렇게 되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 그러면 그것의 원소를 가져올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원소가 없는 거, 이거를 이제 공집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그래서 전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공 사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그래서 이거를 집합으로 나타내면 공집합으로 나타내더라. 이게 종종 헷갈리게 나오니까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용어 정리는 이 정도가 돼요. 그래서 구분을 좀 해놔야 될 것들 봤고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제목에 2번에 배반 사건이라는 녀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배반 사건이 이제 처음 나오는 내용이고, 여사건이라는 거는 우리 집합 표현할 때 여집합이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랑 일맥상통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쭉 읽어보고 중요한 것만 체크할게요. 1번 합사건이라는 거는요, 합하겠다라는 얘기야. 언제? A 사건과 B 사건이 또는 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래서 앞으로 사건을 나열하면 이게 원소의 나열이 되는 거고 그 사건이 집합이 되는 건데, 아까처럼 부분 집합이 된다라고 했는데, 집합을 연산할 때 또는이라는 거는 A에 있거나 아니면 B에 있거나 둘 중 어디 하나에만 있으면 가져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하나에 포함된 거 다 가져오는 걸 우리가 합집합으로 연산을 했었습니다. 이건 원소를 합하겠다, 뭉치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곱사건은요,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이 말은 둘 다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둘 다 동시에 일어나는 교집합으로 연산을 줄 수 있겠다.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되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배반 사건. 요거 별표 칠게요. 뭐 이 단원에서 문제랑 연결시켜서 내는 제일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배반 사건. 이거 용어를 이해를 못하면, 알고 있지 못하면 문제 시작을 못합니다. 의미를 모르니까, 그지? 그럼 배반 사건이라는 뭐냐 볼게요. 두 사건이 있습니다. A와 B 이렇게 두 사건이 있는데 얘네들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과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얘네들은 동시에 발생할 수 없잖아, 그지? 한번 던졌을 때 짝수 아니면 홀수니까. 그런 것처럼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을 우리는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다 라고 불러요. 즉 두 사건의 관계를 얘기할 때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 오케이? 그냥 어느 한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사건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호로 표현해보면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아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A와 B 사건의 교집합이라고 했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는데 교집합의 원소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배반 사건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두 사건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야. 비어있어. 교집합의 원소는 없어 라고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알겠죠? 괜찮나요? 여기 하나만 더 달아 놓을게요. 그러면 지금 공집합 얘기가 나왔는데 위에서 우리 공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공사건이 뭐였지?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집합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원소가 없는 녀석이야. 그러면 이 공사건은 얘랑 다른 모든 사건과 배반 사건이 되죠. 어떤 사건을 들고 오더라도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잖아. 왜? 공사건 자체가 원소가 없으니까 겹치는 게 당연히 없겠죠. 뭘 들고 와도. 그래서 공사건이라는 녀석은요, 어떤 다른 사건을 들고 오더라도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항상 배반 사건 관계에 있어. 이거는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여사건이라는 거는 여라는 의미가 남는다. 잉여에서 그 남을 여를 써서 여사건이니까 우리 집합에서 따져보면 여집합과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표현 자체도 이제 complement set이라고 해서 C 이렇게 쓰고요. 괜찮죠?
그래서 쭉 읽어보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A가 일어난다를 A로 표현하면 A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반대의 경우니까 여사건 표현으로 C를 위에다가 붙입니다. 괜찮죠? 네. 그리고 하나 체크할 거는요. A가 일어날 사건과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을 교집합을 해보면 당연히 안 겹치겠지, 그지? 그럼 얘네들은 조금 전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두 사건은 배반 사건이야 라고 했으니까 자신과 그것의 여사건은 항상 배반 사건입니다. 괜찮죠? 이 정도는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같이 다뤄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프린트 해준 분들은 없어. 그냥 앞에 보세요. 71페이지에 배반 사건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자, 1번, 필수지 1번 볼게요. 한 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을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게 사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짝수가 2, 4, 6 이렇게 있는 거고요. 홀수의 눈이 나온다? 그걸 B사건이라고 하래. 그러면 1, 3, 5 이렇게 존재할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짝수와 홀수는 교집합이 없죠. 그럼 여기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거는 A와 B의 교집합이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얘네들은 배반 사건이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4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하래요. 4의 약수는 1, 2, 4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배반 사건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는 어쨌든 두 사건을 가져와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A, B, C 중에서 서로 배반인 두 사건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제 바로 체크해 볼게요. 얘네들 배반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교집합이 있는지를 보는 거야. 있어요? 없죠. 그러면 배반 사건 맞아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맞아. 얘네 둘은 맞나요? 아니죠. 뭐가 있어? 1이라는 교집합 원소가 존재해요. 그럼 얘는 배반 사건은 아니야. 그쵸? 그 다음에 요건 어때요? 2, 4, 6과 1, 2, 4. 오, 2와 4 원소 두 개나 겹친다. 그지? 이거도 배반 사건 아니야. 그래서 배반 사건은 A와 B다.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배반 사건의 용어를 알고 있어야, 그리고 아까 배반 사건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나중에 조금 더 응용된 문제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작 자체를 그렇게 해야 돼. 오케이? 넘어갈게요. 다음 72페이지로 넘어가서 용어 정리 조금 더 할게요. 이제 확률을 본격적으로 기호로 표현을 해볼 건데 사실 확률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벌써 다루고 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크게 뭐 거부감은 없을 거예요. 아마 하는 방법도 이미 알고 있을 거고 그거를 조금 더 기호로 표현해보자 이거였어요. 확률은 어떤 시행을 하는데요. 내가 관심 있는 사건 A가 일어나는 가능성을 숫자로 나타낸 것을 확률이라고 하고 PA라고 나타내는데 결국은 여기 A에는 집합, 사건이 들어가야 돼요. P는 probability, 요 밑에 있네요. probability의 P를 따온 거예요. 그래서 확률, 누구의 확률? A의 확률. 그래서 A는 뭘 뜻해야 되냐면 사건을 뜻해야 합니다. 또는 뭐 집합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표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표본 공간을 조금 전에 샘플 스페이스 S로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 집합에서는 전체 집합을 유니버셜 셋이라고 해가지고 U로 나타냈는데 이제 확률을 다룰 때는 전체는 S라고 표현합니다. 표본 공간. 여기서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이 말은 사실 무시해도 되는데 어떤 말인지만 잠깐 설명을 할게요. 아까 근원 사건이 원소 하나짜리 부분집합이라 그랬지, 그지? 그래서 주사위를 만약에 던진다라고 했을 때 아까 1부터 6까지 하나씩 나열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더래.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나 가능성이나 2가 나올 가능성이나 쭉쭉쭉 해서 6이 나올 가능성이 일정하게 비슷하더래. 우리는 근데 그거를 뭘로 알고 있죠? 6분의 1로 알고 있지. 가능성이라는 걸. 그거는 이제 지금 얘기하는 수학적 확률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다. 1의눈부터 6의눈까지 나올 가능성이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가정이 됐을 때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 A, 뭐 짝수가 나온다, 홀수가 나온다, 아까 했던 4의 약수가 나온다, 이런 관심 있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요, 결국은
전체 원소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의 원소가 몇 개냐 이렇게 상대적으로 표현한다 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뭐 해오던 거잖아, 그지? 그래서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 수 중에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의 경우의 수 상대 비율로 나타내면 이것이 곧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 A의 확률이 되더라 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원소의 개수 B가 됩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이걸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라고 해요. 자, 아래쪽에 통계적 확률이 있는데 이거는 저기 우리 이미 시험 봤던 학교들은 마플 시너지에서 요거 리미트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표현했던 걸 잠깐 봤을 거예요. 요건 참고 삼아 적어드릴게. 지금 배울 건 아니지만 나중에 우리 극한이라는 개념을 배울 때 한번 나오는 용어거든. 그래서 적어만 놓을게요. 같은 시행을 몇 번, n번 반복했는데 어떤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rn 번이다 라고 가정을 해요. 그랬을 때 n을 자꾸 크게 키운대. 그랬을 때 상대 도수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이 값 p를 a가 일어날 통계적 확률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표현 자체는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lim이라고 나타내는 리미트의 앞부분 세 글자를 따서 리미트라고 읽고요. n을 위해서 한없이 크게 한다라는 걸 기호로 n을 점점 화살표로 보낼 거야. 크다, 한없이 크다라는 표현으로 무한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누구를 n분의 rn이라는 녀석을 그랬을 때 그것이 일정한 값 p에 가까워진답니다는 p 이렇게 나타내요. 그냥 참고 삼아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동전을 한 개를 던지는데 이거는 앞면 아니면 뒷면밖에 없지,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전을 10번 던졌는데 앞면이 뭐 한 7번 나오고 뒷면이 3번 정도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확률은 동전 던졌을 때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근데 지금 10번 던졌는데 앞면이 7번, 뒷면이 3번 나오면 2분의 1은 아니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2분의 1이 딱 떨어지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10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 10,000번 이렇게 던지면 그 결과가 점점 2분의 1에 가까워진다라는 그런 개념이야. 그쵸? 그래서 이거를 엄청 크게, 이게 뭐 10,000번, 1000번이 아니라 뭐 몇 경번 이렇게 하면 근사하게 2분의 1에 가까워지더라. 알겠죠?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라고 해요.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 확률의 기본 성질이라고 했는데요. 자, 아까 공집합은 공사건이라고 했고요. S는 표본 공간 아니면 전사건, 전체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집합 중에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은 그것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포함관계는 공집합을 포함하고 있거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거나 이렇게 포함관계가 성립합니다. 맞죠? 여기에서 확률을 한번 도출을 해볼게요. 괜찮나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은 확률을 원소의 개수를 센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원소 개수 한번 세볼게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몇 개? 큰일 날 소리라고 했냐? 빵개. 공집합에는 원소가 없어요. 알겠죠? 빵개. 그 다음에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쨌든 얘보다 크거나 같겠죠. 작을 수는 없잖아, 그지? 아무리 작아도 0개니까. 그 다음에 전체 집합, 뭐 전사건, 전체 집합의 원소를 넘어설 수는 없겠죠. 같아질 수는 있어도.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이 전체 그냥 유도를 합시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A의 확률을 구하고 싶어. 아까 표시했던 PA라는 걸 구하고 싶어. 그럼 우리가 PA를 어떻게 구했었냐면 요 녀석을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로 나눴단 말이야. 그럼 요 녀석은 음수는 아닐 거니까 똑같이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일 거예요. 요 밑에다 이렇게 나눌게. S이 아니라 NS. 이렇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나눴어요. 그럼 그 결과를 위에다가 적어보면 전체 집합 개수분의 0은 어차피 0이지, 그지? 0 이상
그 다음에 전체 집합 개수 중에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의 개수는 A의 확률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전체 집합분의 전체 집합 개수 뭐 똑같죠? 1 이렇게 되겠구나. 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 A라는 녀석은 그 어떤 사건을 들고 오더라도 0 이상 1 이하로만 나와. 그 말은 음수 나올 수 없고 1보다 큰 숫자 나올 수 없다. 이게 확률의 기본 성질입니다. 알겠죠? 아래쪽에 가보면 그래서 1번이 임의의 사건 A에 대해서 그 사건의 확률은 0 이상 1 이하다. 반드시 그렇더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률을 막 구하다가 음수가 나왔다? 이건 잘못 구했다. 1보다 큰 숫자가 나왔다? 잘못 구했다. 이렇게 척도로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S에 대해서 PS라는 게 S라는 사건의 확률이잖아, 그치? 이거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조금 전에 표현해보면 이미 봤지만 전체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치? 이거를 우리가 전체 샘플 스페이스의 확률이다, 전 사건의 확률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 얼마입니까? 1이죠, 그죠? 사실 여기다 100 곱하면 100%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아요. 확률이 1이다 라는 거는 100%다. 괜찮죠? 이거를 우리가 전 사건이다 라고 부르는 거고, 반대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공집합, 공사건이라고 불렀던 거는 한 번 더 표현해보면 아까 왼쪽에 있었죠?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나누면 어쨌든 분자는 0이니까 이거는 0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표현한다 그러면 공사건의 확률이 그렇더라. 그래서 공집합, 공사건의 확률은 0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 넘어가 보면 이미 시험 봤던 분들은 여기가 이제 경우의 수와 맞닿아 있다라는 게 보일 겁니다. 앞에서 했던 순열, 뭐 중복 순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뭐 원순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중복 조합 이런 것들이 쭉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아직 시험을 안 본 학교들은 경우의 수 지나갔다라고 해서 너무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결국은 확률을 구하려면 경우의 수를 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공부했던 거 잊어먹지 않도록 복습을 계속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한테 바뀌게 한번 풀어와봐.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됐고요. 페이지 8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개념 자체는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쭉 물 흐르듯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은 확률의 덧셈 정리인데 이거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쓸 때랑 똑같더라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두 사건 AB에 대해서 전체 사건이 만약에 S라고 주어지면 그것의 부분 집합을 두 사건 AB라고 볼 건데, 합집합의 확률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확률을 뺀다. 이건 뭐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세는 공식이랑 거의 똑같죠? 그거를 확률로만 바꿔놨을 뿐이야.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한 번만 볼게요. 원소의 개수 아래쪽에도 있지만 여기 한번 같이 보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 원소 개수와 B 원소 개수를 더해서 겹치는 부분은 한 번 뺀다. 겹치는 부분이 교집합. 이렇게 됐었거든요. 이거를 확률로 고치려면 냅다 양변을 전 사건의 원소의 개수, 전 사건의 경우의 수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도 나눠질 거고, 얘도 나눠질 거고, 얘도 나눠질 거고,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나눈 걸 우리가 확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P라고 썼단 말이야. 그러면 왼쪽은요, 누구의 확률이냐면 합집합의 확률이야. 우변의 첫 번째 거는 A의 확률이고, 두 번째 거는 B의 확률이고, 세 번째 거는 빼기네요. 교집합의 확률이야. 이렇게 도출이 가능해요. 결론은 집합의 원소의 개수 세는 것과 방식이 똑같다. 괜찮죠? 그래서 앞으로는 확률 계산을 할 때 뭐 합집합의 확률이거나 뭐 각각의 확률이거나 교집합의 확률을 구할 때는 쌤은 가능하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해결을 할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공식 하나 도출했고요. 뭐 외울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와, 이런 연기가 나오네.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 오랜만입니다. 그죠? 배반 사건. 아까 배반 사건이 뭐였지? 두 집합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조금 전에 공집합의 확률은 얼마? 0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치? 그럼 다시 연결해보면 A와 B가 배반 사건이면 두 개의 사건의 교집합은 공집합이기 때문에 확률이 0이란 얘기야. 즉 교집합의 확률이 0이란 얘기야. 그래서 위에서 교집합의 확률이 빼지고 있었는데 저 녀석이 0이란 얘기지. 그럼 사라지니까 결론은 합집합의 확률은 두 개를 그냥 더한 것과 같더라.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교집합이 없는 상태니까 이거 두 번째 그림처럼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그래서 A와 B의 합집합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 더한 것과 같더라.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넘어갈게요. 밑에 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여사건이라는 거는 그 반대편을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의 확률도 마찬가지더라. 조금 전에 벤 다이어그램 그린다라고 했는데요. 아래쪽 그림으로 그냥 해결할게요. 보면은 A집합을 이렇게 표현해보면 그것의 바깥 부분을 A 여집합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요.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것 때 확률도 마찬가지란 얘기야. 여기가 A의 확률에 해당된다면 그 나머지는 여집합의 확률에 해당된다. 괜찮나요? 이렇게 나중에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확률 계산은 어떻게 하죠? A의 확률이 PA라고 하면 여집합의 확률은 전체에서 A집합을 제외하면 되겠다. 그지? 그 나머지니까. 그러면 전체 확률은 아까 전 사건의 확률 1이었단 말이야. 따라서 짜라단 여집합의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관심 있는 사건의 반대편. 우리가 여집합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의 반대편은 A겠죠. 그죠? 그래서 A의 확률을 냈다 뺀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해 나가면 되겠다. 오케이? 이런 거죠. 간단하게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야. 그럼 그것의 여사건이 뭡니까? 짝수가 아닌 숫자니까 홀수겠죠. 그죠? 그러면 홀수의 확률은 어떻게 구해요? 라고 했을 때 물론 간단하지만 전체 확률 1에서 짝수가 나올 확률 2분의 1을 뺀다.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다. 오케이? 여사건의 확률은 그렇더라. 그래서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맡겨보도록 하죠. 한번 풀어보고 쌤이랑 다음 주에 한번 더 다루도록 하고요. 자, 드디어 쌤이 오늘 포커스 맞출 조건부 확률로 가보겠습니다. 100페이지로 갈게요. 여기서부터는 좀 신경을 잘 쓰셔야겠습니다. 알겠죠? 자, 제목에서 조건부 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확률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더 주어주겠다. 선행 작업이 뭔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표본 공간 전체 집합이라고 했고 그 S의 두 사건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와, 여기서 첫 번째, 뭔가가, 사건 A라고 했는데 뭔가가 일어났습니다. 이미 뭔가가 일어났어요. 이거를 첫 번째 스텝, 그래서 스텝 1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뭔가가 시행이 됐어. 그러고 나서 B가 일어날 확률이래요. 그러고 나서 B가 일어날 확률. 아이고, 색깔 바꿀게. 그러고 나서 B가 일어날 확률이라서 이거를 스텝 2라고 할게요. 2단계로 일어나더라. 그랬을 때, 즉 사건 A가 이거를 짧게 낸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의 조건부 확률이래요. 즉 그냥 B의 확률을 보는 게 아니라 먼저 A가 일어났다면 가정을 하면 B의 확률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B가 일어나기 전에 A라는 녀석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죠? 이랬을 때를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아까 확률이라는 걸 P 안에다가 사건을 적었었죠. 그죠? 그래서 B의 확률을 보는 건 맞아. 그래서 PB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그 전에 A가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집합 표현할 때 잠깐만 봐봐. 우리가 조건 제시법이라는 걸 잠깐 보면 이건 예시예요. 바라는 걸 쓰죠. X바, X는 짝수 뭐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고 여기를 우리가 어떤 조건이니라고 봤단 말이야. 괜찮나요? 이것처럼 아까 B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A가 일어나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봐야 B의 확률을 보긴 할 건데 그 전에 A가 일어났어야 돼 라는 조건을 주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꼭 적어놔. 순서가 바를 기준으로 뒤쪽에 있는 게 첫 번째 스텝이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A의 확률을 읽는 건지 B의 확률을 읽는 건지를 구분을 꼭 하세요. 알겠죠? 따라서 우리가 뭐 합성함수 읽듯이 뒤에서 읽는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A가 일어났을 때 B의 확률, 이게 바뀌면 B가 일어났을 때 A의 확률,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대상이 달라집니다. 알겠죠? 이거를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것만 적어놓고 올게요. 다시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뭐가 도대체 바뀌는데요? 여기다가 적어놓자. 기준이 되는 전체 집합의 축소가 일어나요. 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변할 거냐? 우리가 그냥 어떤 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는 항상 기준이 되는 게 전체 집합, 표본 공간 S였단 말이야. 전체 집합이 원래 S로 시작을 할 건데 A가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이 녀석의 전체 범위가 그냥 A로 줄어드는 거예요. A로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B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면 B가 일어났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B에서만 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이렇게 샘플 스페이스가 있다라고 봅시다.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겹치게 한번 A를 그리고 여기를 B를 그릴게요.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냥 원래대로 조금 전에 했듯이 A가 일어날 때 말고 그냥 B의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B의 확률을 구할 때는요 이게 전체 기준이 돼. 맞죠? 그리고 나서 B의 확률 상대적으로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괜찮나요? 그런데 방금처럼 A가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전체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A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이 됐어? 전체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야. 기준이 된 녀석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한다면 그 말 때문에 그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이제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B는 없는 거야. 그럼 어디만 보는 거냐면 A 중에서 B가 있는 녀석 어디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 녀석의 확률을 구하는 게 방금 얘기했던 조건부 확률이야. 그래서 이거를 표현해 보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표현해 보면 A가 일어나는 사건을 전체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B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빨간색 영역이니까 저기는 사실 A와 B의 교집합 영역이죠. 그래서 A와 B의 교집합의 개수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걸 우리가 확률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래서 분모 분자를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 NS로 나누면 이 녀석이 A의 확률이 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위에 거는 교집합의 확률로 이렇게 변신이 되겠지. 오케이? 이게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야. 그럼 돌아가 볼게요. 아까 표현을 이게 A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B의 확률이었으니까 probability B의 확률을 구하는데 A라는 게 일어나야 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 계산 공식 요거는 암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A라는 사건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 녀석이 전체라고 본다면 이게 분모로 가야겠지, 그지? 그래서 얘가 분모로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A가 이미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B 이제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어. 이미 A가 판을 깔아놨기 때문에 그 위에서 B가 움직여야 돼요. 즉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때를 봐야 된다. 괜찮죠? 그래서 분자가
그냥 P, B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이 올라와야 된다. 이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그 옆에다가 공식 연습할 때 이제 좀 보세요. 예를 들어서 C바 D 이렇게 표현해보면 해석은 뒤에서부터지 D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C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공식은 뒤에 게 먼저 일어나야 되니까 D의 확률 분의 두 집합의 교집합의 C, D죠. 교집합의 확률 이렇게 계산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요 녀석이 그냥 뭐 D 없이 C의 확률과 같을 거냐 이거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같진 않다. 이렇게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유형들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고 갈게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봅시다. 쭉 내려가 보면 표가 주어졌습니다. 표가 주어지고 설명이 있으면 사실은 좀 읽기도 귀찮고 해석하기도 귀찮고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조건부 확률에서 이렇게 표로 나타난다? 이게 제일 쉬운 문제야. 한번 봐봐. 오른쪽 표는 탑승객 100명에 대해서 한국인과 외국인 수를 조사를 했대요. 가만히 보니까 아래로 행으로 내려오면서는 한국인과 외국인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고 오른쪽 열로 가면서 남자와 여자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총 4가지가 존재하는 거네. 뭐 한국인이면서 남자, 여자, 외국인이면서 남자, 여자 이런 상황인데 인원수를 다 적어놨습니다. 해석을 해볼게요. 이 비행기 탑승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한국인일 때라는 전제가 생겼어. 이게 조건부 확률로 가라라는 얘기가 되겠다. 알겠죠? 나중에 문제를 보면 이게 조건부 확률 문장인 걸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야. 캐치되겠죠? 임의로 뽑은 한 명이 한국인일 때라는 저 말 때문에 사실은 그냥 확률을 구하면 전체의 경우가 여기 있거든. 이게 전체란 말이야. 그런데 문제에서 한 명이 한국인만 뽑았다. 한국인으로 전체 집합의 축소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어디를 볼 거냐? 65라는 녀석만 보는 겁니다. 즉 우리가 관심 있는 곳은 요 영역이야. 전체 집합의 축소가 일어난다라는 게 요 개념입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그랬을 때 그 중에서 탑승객이 남자일 확률이래요. 와, 한국인은 65명이 있는데 그 중에 남자는 몇 명이니 이거 세라는 얘기잖아. 그치? 이거 세라는 얘기지 이걸 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파란색 영역만 보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남자일 확률을 구하려고 했으니까 요거에 상대 도수를 구하면 되겠군. 그래서 65분의 40 이렇게 깔끔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아래쪽 벤 다이어그램에서도 마찬가지야. A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즉 한국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전체 집합이 S에서 이렇게 A로 축소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까 뭐라고? 남자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서 남자는 얼마나 있는데? 라고 했을 때 요만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 65분의 40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입니다. 그리고 좀 더 연습해 볼게요. 문제를 좀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프린트 해준 분들은 없어.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 봐봐. 표가 나와 있고요. 안경 썼다 안 썼다 A학급 B학급 이렇게 되어 있지. 그지? 한번 보죠. 두 학급의 학생 중에서 중간쯤이야.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안경을 쓴 학생일 때 그러면 어디를 보면 되냐면 안경을 썼다로 가면 돼요. 안경 썼다 윗줄이네 여기야. 그러면 우리가 보는 공간은 요만큼만 보면 돼. 딴 데는 관심 없어. 그랬을 때 그 학생이 A학급 학생일 확률 A학급은 여기네. 그치? 그래서 20분의 16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표가 주어져 있을 때 상당히 쉬워진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괜찮지? 다시 돌아올게요. 앞으로. 자, 그 다음에 페이지 101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자. 페이지 1페이지. 이번에는 101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확률의 곱셈 정리 여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곱셈 정리가 뭐 거창한 건 아니고 조금 전에 조건부 확률식을 좀 변형한 것 뿐입니다. 잘 봐. 아까 표현한 게
A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B 바 A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식은 어떻게 됐냐면 먼저 일어날 A의 확률 분모로 가고 그 다음에 둘 다 일어날 교집합 확률이 분자로 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얘는 결국은 등호를 사용하는 등식이잖아. 그지? 그러면 양변에 PA, A의 확률을 곱하면 이런 구조가 되겠네. PA 곱하기 B 바 A는 교집합의 확률과 같다. 이렇게 되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곱셈 정리다라는 거야. 곱셈 정리. 너무나도 간단하죠. 그죠? 그럼 순서를 바꿔가지고 A 바 B 이렇게 되면 한 번 더 해볼까요? 순서를 바꿔가지고 A 바 B 라고 한다 그러면 이번엔 뒤쪽에서부터 오니까 B가 일어날 확률 중에 A와 B의 교집합 확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더 표현해보면 양변에 이제 PB, B의 확률을 곱해보면 B의 확률 곱하기 A 바 B는 역시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여기서 교집합의 확률을 이렇게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제목이 곱셈 정리야. 별다른 건 없습니다. 식 변형한 것 뿐입니다. 괜찮죠? 하면 이걸 이제 조금 더 빨리 써먹으려면 이제 교집합의 확률은 이렇게 한다인데 위치만 잘 잡아보면 되겠어요. PA의 확률이 곱해지는 거는 조건부가 A가 먼저 오는 겁니다. A가 먼저 일어나더라. PB, B가 곱해졌다라고 하면 조건부에 B가 오더라. 이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사실 이 공식을 외우지 못해도 조건부 확률 공식만 가지고 있으면 식으로 표현해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겠죠.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조건부 확률은 관련된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샥 넘어가 볼게. 111페이지로 가봅시다. 이제 용어들이 좀 많이 나와서 여기까지 하면 거의 다 이제 용어가 정리가 돼요. 자,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가 관심이 있는 사건. 아까 예를 들었던 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온다, 홀수가 나온다 이런 사건들인데 그 사건들이 독립이냐 종속이냐. 와, 또 새로운 용어들이 나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독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느낌상 독립은 뭔가 떨어져, 혼자 떨어져 있는 느낌이지, 그지? 뭔지 볼게요.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어머나 여기서 두 사건을 주고 있네. 아까 배반 사건도 두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사건 A, B에 대해서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자 동그라미 하나 칩시다. 확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야. 즉 확률이 바뀌지 않는다야. 확률이 변화가 없다. 그렇게 되면 A와 B는 서로 독립사건이다 라고 정의를 해요. 확률이 변화가 없으면 독립사건이야. 확률이 변하지 않으면. 그래서 관계식은 이렇게 되더래요. 한번 해석해 볼게요. P, B 바 A는 요건 적어놔. 해석할 때 필요한 거니까. P, B 바 A는 A가 일어난다. A가 발생한다 라는 얘기고 그때의 B의 확률인 거고요. 두 번째 B 바 A 여집합. 이거는 A가 일어나지 않는다. 요거예요. A가 일어났을 때 B의 확률이나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의 확률이나 최종적으로 결론은 그냥 B의 확률을 구하는 거랑 같다. 그러니까 B의 확률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야. 알겠죠? B의 확률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A가 일어나든 A가 일어나지 않든 B의 확률은 그대로더라. 이거를 만족할 때 A와 B는 서로 독립이다라고, 독립사건이다라고 했는데 한마디만 여기 딱 붙일게요. 서로 확률적으로 요 말을 넣어서 기억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헷갈리기 전에 확률적으로 독립이야. 확률적으로 독립이다. 뭐 극단적인 예로 한번 볼게요.
극단적인 예로 뭘 하면 좋을까? 너무 극단적이면 또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지금 동전을 던져요.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자율학습을 하고 가고요. 뒷면이 나오면 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집에 갈 확률은 바뀝니까? 집에는 어쨌든 갈 거잖아, 그치? 그 확률이 선생님이 동전을 던짐에 따라 달라지진 않아. 이렇게 확률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를 독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도 각각의 확률을 구해본 다음에 확률이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보는 거야. 알겠지? 그런 얘기야. 그렇다면 종속은 뭐냐? 그렇지 않을 때. 그렇지 않을 때를 종속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결론은 독립이 아니면 모듈이 다 종속이야. 확률적으로 독립인 걸 확인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 해석이 중요하다고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나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나 그냥 B의 확률이나 다 똑같더래. 여기서 뒷장에 있는 공식이 도출이 됩니다. 한 장 더 넘겨볼게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로부터 독립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데요. 이렇게 한번 보자. A와 B가 독립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A와 B가 독립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다음과 같다. 식이. 다음 식이 성립해야 A와 B가 서로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조금 전에 봐봐. 위에서 바로 해결을 해볼게요. A가 일어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B의 확률이 누구랑 같다 그랬어요? 그냥 B의 확률과 같다 그랬거든. 이럴 때 우리가 B가 A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확률이 일정하니까 독립이다라고 정의했답니다. 그렇다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조건부 확률은요, A가 뒤에 있으니까 A의 확률 분의 A와 B의 교집합, 뭐 순서 바꿔도 되는데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쓸게요. 교집합의 확률이더라. 이렇게 조건부 확률을 계산을 하는데요. 그게 B의 확률이더래. 이렇게. 그러면 분모에 있는 A의 확률이 0이 아니다. 즉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양변의 PA, A의 확률을 곱하면 이제 똑바로 쓸게요.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이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곱한 것과 같다. 이런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최종 알맹이만 딱 가져다 쓴 거야.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일 필요 충분 조건은 뭐다?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 곱과 같더라. 알겠죠?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는 적어 놓을게요. 배반 사건이랑은 의미가 달라. 오늘 했기 때문에 배반 사건은 충분히 구분할 수 있을 텐데 나중에 되면 배반 사건과 독립 사건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 배반 사건 아까 뭐라 그랬냐면 두 사건이 교집합이 없을 때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것의 확률을 구하면 빵일 때야. 괜찮죠? 이게 배반 사건이었던 거고요. 독립 사건은 이 교집합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독립적이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따로따로 있는 것 같아서 교집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확률적으로 독립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확률적으로 독립. 알겠죠? 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두 사건이 독립이다라고 정의하려면 필요 충분 조건에 따라 교집합의 확률을 구한 것과 각각의 확률을 곱한 게 같을 때 얘네들은 독립이야. 알겠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배반 사건이랑 좀 구분을 하셔야 되겠다.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넘어가 보죠. 이제 마지막에 있는 보충학습. 여기가 좀 재밌어. 결론은 간단한데 요거 증명들이 쭉 있거든요. 그 증명들을 선생님이랑 한번 쭉 봅시다. 자, 가정하기를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식이 만족된다 그랬죠. 어떤 식이 만족되는 거예요?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더라. 요게 성립하는 거예요. 이걸 가정해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이면 자, 엄청나게 복잡해. A 여집합, A의 여사건과 B, A와 B의 여사건,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 싹 다 가져왔지, 그지? 얘네들이 각각 서로 독립이래. 그래서 이거를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옆에다 쓸게요. 여러분들 써놔요. 이렇다면 A와 B가 독립이면 이게 지금 가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A가 아까 했던 대로 일어나든 A가 일어나지 않든 B의 확률은 그대로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게 독립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현을 해보면 A가 일어난다라는 거는 우리가 A라고 표현하고요. A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A의 여사건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A가 발생하든 A 여집합이 발생하든 B는 그냥 일정하다라는 얘기야. 독립이면. 왼쪽에 있는 말을 이렇게 옮긴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B가 일어나든 B가 일어나지 않든 A의 확률은 그대로다. 이게 독립이야. 그래서 또 표현해보면 A가 일어난다라는 건 B 사건, 그럼 B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건 B의 여사건, 이렇게 되는 거야. 다 독립이야.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결론은 A, B 둘이 독립이다, 또는 뭐 A와 B의 여집합이 독립이다, 또는 A의 여집합과 B가 독립이다, 또는 B의 여집합과 A의 여집합이 독립이다. 그렇다면 얘네들끼리는 다 독립이야. 그거를 같이 한번 진행해 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돌아갈게. 자, 서로 독립이다라는 게 가정됐을 때 얘네들끼리는 싹 다 독립이야. 갖다 놓기만 하면 다 독립이야. 왜 그런지 봅시다. 첫 번째, A와 B가 독립일 때 첫 번째예요. A의 여사건과 B는 독립일까? A랑 B랑 독립이면 그것의 여사건을 하나 바꿨을 때도 독립일까? 즉 확률이 바뀔까 안 바뀔까 이거거든. 결론은 안 바뀐다야. 볼게요. A 여집합, 교집합 B. 아까 독립입을 확인하는 거는 방법이 교집합의 확률과 각각의 확률을 곱한 게 같은지를 보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교집합 확률을 구해보고 있는 거야. 준비됐나요? 그런데 연산이 A 여집합 교집합 B, 이거는 우리 교집합 여집합의 성질에 따라 이렇게 바꿔볼게요. B 교집합 A 여집합은 B 차 A 차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네. 간단하게만 그릴까?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 때요, B와 A 바깥 부분의 교집합은 여기를 뜻합니다. 맞죠? 이거는 B에만 있는 영역이라서 어떻게 표현해요? 차집합으로 B 차집합 A라고 표현을 합니다. 집합 연산이 이렇더라.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올게요.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기 출발. 그랬더니 A 여집합 교집합 B는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B 교집합 A 여집합이고, 그러면 차집합으로 고칠 수 있었어요. 첫째 줄 됐죠? 자, 그러면 요거를 아랫줄 두 번째 줄로도 표현할 수 있대요. B 전체에서 교집합을 제외한 거. 무슨 얘기냐? B 전체가 요만큼이잖아, 그지? 여기서 누굴 날려버린 거야? 교집합 부분을 이렇게 날려버린 거야 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B의 확률에서 교집합의 확률을 뺀 거와 같더라. 두 번째 줄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는 가정을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올 수 있겠지. 교집합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다. 그래서 세 번째 줄로 전개할 수 있어요. 여기서 B의 확률이라는 녀석이 요 녀석이 공통인수잖아, 그치? 그래서 묶어내면 1 빼기 PA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1에서 A의 확률을 빼는 거는 정확히 여집합의 확률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 녀석이 A 여집합의 확률이 되더라. 이만큼이 이렇게 되더라. 괜찮나요? 결론은 여집합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곱해놓은 거랑 같더라 이러는데, 보니까 아까 교집합의 확률이 얘랑 같더라 였어. 어때?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됐죠. 이러면 얘네들은 독립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증명이 쭉 진행이 돼요. 괜찮나요?
그래서 그 결론이 단순해. 두 사건이 독립이면 얘네들을 여집합을 주든 뭐 뒤지고 볶든 어떻게 하든 얘네 둘은 독립이야 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마지막 페이지로 가자. 그래서 쌤이 아까 배반 사건과 독립 사건 비교해 두세요, 구분해 두세요라고 했던 게 뭐 워낙에 중요하니까 표로 한 번 더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우리는 그 밑에 거 한번 보자. A의 확률과 B의 확률이 둘 다 0보다 크답니다. 0은 아니래요. 그랬을 때 첫 번째,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A와 B가 서로 배반이면 어떤 가정을 하는 거죠?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거잖아, 그지? 다시 말하면 가정하기를 A와 B가 배반이라고 했으니까 공집합이야. 그러면 그것의 확률은 얼마야? 공집합의 확률이니까 0이야. 그쵸? 교집합의 확률은 0이 됐어. 그런데 이게 A의 확률과 B의 확률 곱한 것과 같으면 독립이라고 했어요. 다르면 독립이 아닌 종속 이렇게 되거든. 그런데 가정할 때 A의 확률과 B의 확률이 둘 다 0보다 크거든. 그럼 곱해도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그렇다면 결론. 교집합의 확률은 0인데 각각의 확률을 곱은 0은 아니지. 다르단 말이야. 오케이? 교집합의 확률은 0이지만 확률의 곱은 0보다 커서 0은 아니니까 달라. 그래서 결론이 A와 B는 종속이야. 같아야 독립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저 얘기야.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A와 B는 서로 종속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얘기는 뭐냐? 밑에 얘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상 뭐냐? 이렇게는 대우명제야. 아래쪽도 설명이 되어 있긴 해요. 대우명제야. 와, 그럼 명제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1번에서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여기를 P, 가정 부분. A와 B는 서로 종속이야. 여기를 Q, 결론 부분이라고 하면 요거 지금 참이었죠. 그죠? 종속이다 라고 증명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거는요. 가정 P이면 결론 Q이다가 참이다 라는 걸 1번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명제가 참이면 그것의 대우명제도 참이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었지, 그지? 그럼 대우명제는 어떻게 구하는데? 가정, 결론 뒤바꾸고 부정 이렇게 됐었거든. 따라서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고 이게 역이었죠. 그것을 각각 부정하면 요거도 참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녀석도 참이야. 이거를 말로 풀어 쓴 게 2번인 거지. 자, 그럼 봐봐. not Q라는 게 아까 Q가 A, B는 종속이다 이거였잖아요. 그죠? 이거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 A, B는 서로 종속이 아니다. 뭐야? 독립이란 얘기지. 그러면 A, B가 독립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not T가 오는 거잖아요. 그지? 요거의 부정이야. 그러면 A, B가 서로 배반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둘 다 외우기가 좀 부담이 있어. 그러면 첫 번째 것만 외워놓고 그것의 대우명제도 참이야. 이렇게 전개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개념은 여기까지야. 그래서